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벡터 미적분 파트 B-2의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벡터에 관해서 특히 이제 2차원하고 3차원 벡터에 관한 어떤 용어라든지 그 연산에 대해서 했었는데, 자, 연산 중에서 우리가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곱은 저희가 여기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1-2하고 1-3에서 할 건데, 오늘은 저희가 벡터들의 곱 중에 하나인 이제 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벡터들의 곱 중에 이제 하나인 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 내적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내적이라고 하면 유클리드 내적을 얘기하죠. 그렇죠? 점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점곱이라고 그러고, 얘를 이렇게 표시하죠. A하고 이렇게 되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하고, 그렇죠. A하고 저희가 이제 B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요. 원래는 내적의 표시가 이 갈로 해가지고 A하고 이제 B하고 내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클리드 내적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A하고 B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언급이 없으면 내적이라고 하면 2차원, 3차원에서는 유클리드 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특별히 언급이 있을 때는 무슨 뭐 표준 내적이다, 뭐 가중 내적이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유클리드 내적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요. 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벡터의 이제 점곱이죠. 점곱. 그렇죠. 접곱이 아니고 점곱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리고 결과는 스칼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놈하고 그 사이각이라는 것은 A하고 B 시점, A하고 B가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우리가 이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그 사이각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됐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성분하고 첫 번째 성분 곱하고, 두 번째 성분하고 두 번째 성분 곱하고, 세 번째 성분하고 세 번째 성분을 곱해서 더하는 게 된다. 유클리드 내적일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놈의 제곱을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놈을 이렇게 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떤 내적의 정의라고 보시면, 유클리드 내적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내적의 성질은 이렇게 되죠. 내적은 이제 얘는 얘는 이제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 내적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성립하는지 한번 보면은, 얘가 지금 A를 갖다가 우리가 뭐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죠. B도 이렇게 나타내면 B1, B2, B3 이렇게 나타내면요, 우리가 A 벡터하고 이제 B 벡터 내적은 이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유클리드 내적이니까 점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첫 번째 곱한 거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B하고 A도 어떻게, B하고 A도 우리가 B 벡터 점곱에다가 A 벡터 이렇게 되면은 B1, A1 더하기 B2, A2 더하기 B3, A3인데, 이제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 이제 유클리드 내적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얘도 이제 성분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Q1하고 Q2는 스칼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Q1 A1 더하기 Q2 B1 이렇게 되고, Q1 A2 더하기 Q2 B2 더하기 A하고 B가 이렇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Q3 A3 더하기 Q1 A3죠. Q1 A3 더하기 Q2 B3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C 벡터죠. C 벡터니까 얘는 C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C1, C2, C 성분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Q1, A1, C1
더하기 얘가 Q1 A2 C2 이렇게 곱하면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Q1 A3 C3 이렇게 되고 더하기 Q2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B1에다가 B1 C1 이렇게 되고 Q2 B2 C2 이렇게 되고 더하기 Q3 B3에 C3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Q1에 A 벡터하고 C 벡터를 유클리드 내적한 거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얘가 Q2에다가 Q2 뽑아내면은 B 벡터하고 C 벡터를 내적한 이렇게 되죠. 얘도 같은데 얘는 어떤 선형성, 그래 선형성이라 할 수 있고 또 배분 법칙이죠. 배분 법칙, 분배 법칙이라 할까요?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그렇죠. 이렇게 성립한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죠. 그렇죠. 얘는 그렇죠. A 벡터 하면은 A 벡터하고 A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뭐 A 벡터를 갖다 우리가 성분을 A1, A2, A3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일단은 A 벡터하고 B 벡터가 뭐가 되냐면은 A 놈에다가 B 놈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랬을 수 있죠. 세타는 A 벡터하고 B 벡터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그 사이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얘의 놈이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하고 B 벡터의 놈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A 벡터, B 벡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0하고 1 사이니까 얘가 항상 이것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슈와르츠 부동식, 코시 슈와르츠 부동식이라 그렇죠? 코시 슈와르츠 부동식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A 벡터, B 벡터 이거 삼각형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삼각 부동식이라고. 왜 삼각 부동식이냐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할까요? 얘가 지금 A 벡터고 뭐 얘가 이제 B 벡터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삼각형법에 의해서 얘 시점을 종점을 일치시키면 얘도 B 벡터죠. 그렇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우리가 같은 벡터로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A 벡터하고 B 벡터 더하면 이게 되죠. 이게 그렇죠. 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걸 작은데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법칙이죠. 그렇죠. 법칙이니까 다 0일 때는 이제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 얘는 뭐냐면은 얘는 평행사변형 등식입니다. 등식. 그렇죠. 얘는 평행사변형 등식이죠. 그렇죠. 등식인데 잘못됐죠. 이게 제곱이 돼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렇죠. 제곱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원래는 이제 내적입니다. 내적. 그렇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인데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유클리드 내적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고 전곱에다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내적이 이제 분배 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A 벡터 놈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하면 더하기 B 벡터 놈의 제곱 이렇게 하면 B 벡터하고 A 벡터의 내적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A 벡터하고 B 벡터 내적이 되는데, 이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가 A 벡터 제곱 더하기 B 벡터 제곱, 그렇죠? 더하기, 그렇죠? 얘가 더하기 2A 벡터 B 벡터 이렇게 되고, 얘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놈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얘도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전곱에다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A의 놈의 제곱이 되고 B의 놈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A 벡터 B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더하면은 없어지고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평행사변형 등식이라고 하는데, AB가 뭐가 왜 이렇게 평행사변형 등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 이거죠. 평행사변형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 A 벡터 더하기 B 벡터고, 그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B 벡터니까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대각선의 제곱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2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직교성은 우리가 내적이 0인 경우 직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두 벡터가 내적이 0일 때 우리가 이렇게 내적이 0일 때 우리가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내적이면은 A 벡터, B 벡터가 0이 되겠죠. 그렇죠? 벡터의 이제 내적, 일반적 언급 없으면 유클리드 내적이 0일 때 두 벡터는 직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별 언급이 없으면 유클리드 내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가 A 벡터에다가 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A 벡터의 놈에다가 B 벡터의 놈에다가 코사인 세타, 세타는 A 벡터하고 B 벡터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그 사이각이다. 그렇죠?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세타가 2분의 파이 90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직하고 같죠. 그렇죠? 수직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제 정규 직교 벡터는 우리가 내적이 제로. 그렇죠? 정규라는 거는 우리가 길이 놈이 1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규라는 거는 A 벡터의 놈이 1이고요 B 벡터의 놈이 1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우리가 이걸 정규 직교 벡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 서로 수직이며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며 각 벡터의 길이가 1인 이 벡터들의 집합을 정규 직교 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정규 직교 벡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0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좌표를 구할 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정규 직교 벡터라고 제가 정규 직교 벡터면 무슨 얘하고, 그렇죠? 정규 직교 벡터 내적이 제로니까 내적이 제로라는 거는 각각의 내적 제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일단 직교 벡터니까 V1하고 V2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V1하고 V2의 유클리드 내 제로라는 소리고, V1, V3도 마찬가지로 V1하고 V3의 유클리드 내적이 제로 이런 말이죠. 그렇죠? 얘가 지금 V1이죠. 그렇죠? 그렇죠. V2하고 이제 V3하고 내적은 V2하고 V3의 유클리드 내적 제로라는 거고, 직교 벡터도 이게 그 정규라는 거는 우리가 V1의 놈이 1이고, 그렇죠? V2의 놈이 1이고
v3의 놈이 1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ABC라는 거는 이 좌표죠. ABC를 우리가 좌표라 그러죠. 그렇죠? 이 만약 기절한 V1, V2, V3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 좌표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V1을 이제 내적을 취해주 유클리드 내적 취해주면 A의 V1 더하기 B의 V2 V1 더하기 C의 V3 V1인데 다 직교하니까 이거 다 제로다. 그렇죠? 제로고 얘는 U 벡터하고 V1 벡터고 A가 되고 얘는 같은 넓기 내적하면 놈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A가 되죠. A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럼 B는 어떻게 되냐면은 U 벡터하고 V2 이렇게 되겠죠. 얘는 A의 V2에다가 V1 이렇게 되고 더하기 B의 V2 하고 V2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C의 V3고 V2 이렇게 되니까 얘가 다 제로죠. 제로고 얘도 제로고 이거 살아남으니까 똑같이 하면 우리가 U 벡터하고 V2 벡터가 하면 이게 B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U 벡터하고 V3 벡터를 내적하면 이게 C가 되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교성을 이용해서 이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법선 벡터라는 거는 수직한 벡터다. 그렇죠. 수직한 벡터라는 그 내적이 제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직선 평면 수직한 벡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얘를 갖다가 이제 법선 벡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직선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자 벡터 얘를 갖다 우리가 법선 벡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얘도 있을 거고 뭐 얘도 있고 뭐 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으면 다 똑같은 벡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뭐 똑같은 벡터니까 하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그 이제 평면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법선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두 개가 그렇죠. 두 개가 있을 거 그렇죠. 있을 걸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법선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위아래로 가는 게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벡터니까 이걸 표시를 해줍시다.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법선 벡터 우리가 이거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점이 이게 X, Y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하면 A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를 갖다가 얘는 이제 내적으로 하면 A하고 B 그 전곱에다가 X하고 Y 이게 C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모르겠다. 이게 제로가 돼야지 얘가 법선 벡터가 되죠. 그렇죠. C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지금 C는 이제 평행 이동한 거죠. 그렇죠. 얘는 평행 이동해서 우리가 AX 플러스 BY가 제로를 만들면은 그렇죠. 얘의 법선 벡터 그렇죠. 이 법선 벡터가 있으면은 N2의 법선 벡터하고 N1하고 N2하고 같죠. 그렇죠. 그대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N1하고 N2하고 같으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AX, AB가 되고 XY가 제로니까 그렇죠. 그렇죠. 얘가 이제 XY가 되겠죠. XY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얘는 이제 AB가 이제 법선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얘 N2가 되는 그렇죠. N2하고 N1하고 같으니까 N1도 어떻게 됩니까? N1도 AB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0은 아니지만 평행 이동해서 0을 만들어서 법선 벡터 이렇게 나오니까 얘 법선 벡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법선 벡터 N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AB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법선 벡터는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평면도 마찬가지. 평면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얘 D인데 지금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얘도 지금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 그렇죠?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가 D고, 그렇죠? 얘는 그래도 그대로 평행 이동 해가지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Z가 제로다. 그렇죠? 그럼 얘 법선 벡터하고 뭐 N2하고 N1하고 서로 같죠. 그렇죠? 평행 이동만 한 거니까 그렇죠? N2하고 N1하고 같죠. 그렇죠? 그럼 N1이 어떻게 되냐? 얘는 A, B, C에다가 X, Y, Z 이거죠. 그렇죠? AX 플러스 BY, CZ가 제로니까 법선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A, B, C가 되고 N1의 법선 벡터 되고 N2의 법선 벡터 된다. 그렇죠? 개수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수면은 개수가 이제 법선 벡터가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면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쉬운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뭐 이런 예를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3을 지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3을 지나고 이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의 수직으로 교차하는 직선을 구하라. 직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왔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얘는 직선이 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교차하고, 그렇죠? 1,3을 지나는 이 법선 벡터 이걸 구하라는 거죠. 이 법선 벡터의 이제 연장선, 이 직선을 구하는, 직선을, 그렇죠? 이 L을 구하라는 거예요.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넣을 수 있죠?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걸 구하라는 거죠. ABC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얘가 지금 이제 법선 벡터가 어떻게 돼? 이 법선 벡터 N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쓸까요? 얘가 일단 이렇게 씁시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의 법선 벡터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의 법선 벡터는 뭐?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c의 법선 벡터는 우리가 ab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법선 벡터하고 얘하고 수직하다. 그렇죠? 내적이 제로.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하고 얘의 법선 벡터가 이제 n1이라 그러고, 얘를 n1이라 그러고, 얘를 n2라고 그러면은 법선 n2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n1하고 n2하고 지금 수직하잖아요. 그렇죠? n1하고 그러니까 n2하고 했을 때 제로가 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2b가 제로. 그래서 a가 2b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ax 플러스 by는 c인데 얘는 a 대신에 얘가 지금 a 대신에 2b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2b를 집어넣으니까 2bx 더하기 2by by가 c다. 그렇죠? 근데 모르는 수는 b하고 c 두 개인데 우리가 알고 또 다른 조건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제 주어진 식은 하나인데 문자 이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양변에 b는 2x 플러스 b를 나누면 y가 b분의 c고
이걸 새로운 상수 D로 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변수가 하나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x 플러스 y 이꼴 D가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그렇죠. 1,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이 x 플러스 y 이꼴 D가 1, 마이너스 3을 지남으로 그렇죠? 1, 마이너스 3을 1,3이죠. 그렇죠? 1,3입니다. 그렇죠? 1,3이겠죠. 그렇죠? 1,3 1,3을 1,3 그렇죠? 3을 지남으로 얘는 2 곱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D가 5가 되죠. 그래서 이 직선 L이 어떻게 되냐면 답이 이 X 플러스 Y는 5가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정사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 말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나온 말대로 그대로 해보면은 어떤 벡터 U가 있다. U가 있고, 그렇죠. U 벡터가 있는데, U 벡터의 종점 이거겠죠. 종점에서 다른 벡터 Q 또는 W, 다른 벡터 Q는 뭐 이걸 Q라고 그러고, 저 U 벡터에서 종점에서 그렇죠. W, 벡터 공간 W, 1 공간 W라고 해요. W라 하면은 W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다 그렇죠. 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내렸을 때 그렇죠. 만난 점을 P, 얘를 P라고 하는 P 그렇죠. P라고 하면은 U 벡터의 시점 얘기죠. 그렇죠. 시점으로부터 종점 P까지의 벡터 이 벡터 그렇죠. 종점 P까지 P 이 벡터 그렇죠. 이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U 벡터의 Q 벡터의 정사형 또는 U 벡터의 평면 W로의 정사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죠. 프로젝션 정사형이라는 뜻이고 U 벡터를 Q 벡터로 내린 정사형이고 얘는 뭐가 돼? 얘는 정사형인데 U 벡터를 평면 W에 내린 정사형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해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는 Q 벡터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젝션 U 벡터의 Q 벡터의 정사형은 Q 벡터 위에 있다 그렇죠. CQ 스칼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직이니까 내적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얘를 R 벡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삼각형 이제 법칙에 의해서 프로젝션 U 벡터의 Q 벡터 이거 하고 그렇죠. 더하기 R 벡터가 U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이거였으니까 얘가 CQ 벡터.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지금 스칼라 C를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칼라 C를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더하기 R 벡터가 U 벡터인데 그 양변에 우리가 이제 R 벡터하고 지금 Q 벡터가 지금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우리가 Q 벡터를 이제 내적을 취해주면 더하기 R 벡터 Q 벡터 되고 U 벡터 Q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내적을 정의를 써서 하면은 C에다가 Q 벡터에 Q 벡터 내적되고 그렇죠. R에 얘는 R 벡터 Q 벡터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이렇게 쓸까요? 얘가 지금 U 벡터하고 Q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얘는 제로죠. 왜 얘하고 지금 수직이니까 얘가 제로가 되고 얘는 유클리드 내적하면 얘는 뭐가? 얘는 C에다가 Q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는 U 벡터 Q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C가 나온다. C가 뭐가 되냐면은 Q 벡터 놈의 제곱에
U 벡터, Q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C를 집어넣으면 프로젝션 U 벡터를 Q 벡터의 정사형 어떻게 되냐면 CQ인데 C가 지금 이거니까 이거 집어넣으면은 Q 벡터 놈의 제곱에 U 벡터 유클리드 내적 사용하면 U 벡터하고 Q 벡터 이렇게 될 거고 Q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 절대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길이가 어떻게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이 길이죠. 그렇죠? 길이는 얘는 Q 벡터 놈에다 그렇죠? U 벡터와 Q 벡터 유클리드 내적은 U 벡터 놈에다가 Q 벡터 놈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곱하기 Q 벡터 놈에다가 Q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 있죠. 얘가 지금 U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얘는 Q 벡터 놈에다가 Q 벡터 이거 단위 벡터죠. 그런데 1입니다. 얘가 그렇죠. 1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돼. 얘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사형도의 내적을 이용을 해서 유클리드 내적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식을 이제 유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보면요. 예제를 보면은 우리가 수평면과 30도 기울어진 경사면 그렇죠. 수평면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렇죠. 수평면이 이렇게 있고 얘하고 이제 30도 이렇게 기울어진 30도 그렇죠. 기울어진데 밧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차가 있으면은 차를 밧줄로 이렇게 묶고 있다 그렇죠.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얘가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걸리는 힘이 어떻게 이 장력이죠. 걸리는 힘은 이거겠죠. 이쪽으로 걸리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하고 걸리는 게 이제 같으니까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밧줄에 걸리는 힘이 이 힘하고 같죠. 그렇죠. 이 힘은 P라고 할까? P라고 하고 얘가 지금 뭡니까? 얘가 지금 이게 지금 5,000파운드죠. 이게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얘가 A 벡터 이렇게 되고 힘이 걸리는 힘이 A 벡터라고 그러고 A 벡터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합력이죠. 그렇죠. 벡터하고 얘가 C 벡터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리면은 이렇게 돼. 얘를 갖다 그리면은 얘가 지금 A 벡터고 그렇죠. 얘가 지금 P 벡터 그리고 얘가 C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지금 뭐 이거 P 벡터 구하는 거죠. 이 수직이고 그렇죠. 그럼 A를 알고 있어. A는 우리가 5,000파운드죠. A 걸리는 힘이 그렇죠. 얘가 이제 걸리는 힘이 이제 5,000파운드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무게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무게니까 얘가 지금 mg하고 같은 거죠. 얘가 그렇죠. 5,000파운드가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각도가 얼마냐 하면 얘가 각도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얘 30도니까 60도 그렇죠. 60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60도죠. 그렇죠. 60도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30도고 얘 수직이니까는 내렸으니까 60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P 벡터는 어떻게 P 벡터는 이 P 벡터는 이거죠. 그렇죠. A 벡터를 그렇죠. P 벡터에 내린 정사형 이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P 벡터로 하지 말고 우리가 F 벡터 이렇게 할 거죠. 이 P 벡터를 F 벡터는 더 있겠죠. F 벡터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얘는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F 벡터 그렇죠. 제곱에다가 얘가 U 벡터 F 벡터에다가 F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는, 아니 이게 p 벡터, 이게 p 벡터죠. 그냥 p 벡터라고 합시다. p 벡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힘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프로젝션, 뭐 얘가 a 벡터를 p 벡터에 대해서 정사형한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벡터의 제곱에다가 a 벡터 p 벡터에다가 p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벡터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게 힘이 얼마냐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죠. 그렇죠? 프로젝션 a 벡터를 p 벡터에 정사형 내린 거의 이제 크기 놈이니까,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a 벡터 놈에다가 코사인 세타 60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가 5000파운드고 또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2500파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그 내적에 대해서, 벡터의 내적, 특히 내적 중에서 우리가 유클리드 내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건 유클리드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교성과 이제 정사형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여기 이걸 응용하는 문제들을 몇 개 풀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